예, 김호중입니다. 예, 안내 드렸던 것 같죠? 앞으로 세 차례 동안에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의 이제 일반고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제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하고 특징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2일 그리고 11월 25일, 28일 이렇게 세 차례 있는데요. 세 차례 있는 마지막에 이 금요일 시간도 오전으로 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받으신 자료에는 저녁 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되 각각의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를 다루느냐 질문 주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편의상 이렇게 각 학교들을 이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개 학교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15개 학교 그리고 저녁에 할 줄 알고 12개 학교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12개 학교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요일에는 이제 소재지 자체가 서초의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강남의 학교와 이제 송파의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중심으로 또 아마 참석하시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은 이제 강남 서초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강남 학생들도 사실 서초로 또 반대로도 이렇게 지나기 가능하고 강동 같은 경우에 송파 같은 경우에 이제 강동하고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서초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개 학교다 보니까 다루어야 될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이 배부 자료도 제대로 제가 준비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배부 자료 자체가 2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가지고서 상당히 줄여가지고 지금 한 140페이지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야 하던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이제 핵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전부 다 종료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 하신 것 같이 정말 너무 예쁘게 앉으셔가지고서 약간 수업하는 느낌이네요. 오늘. 예. 자, 교육과정 편제 평가의 기초. 제가 설명회 예비고일 한 10차례 한 것 같은데 설명회 오늘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만 한번 점검을 하고 바로 이제 학교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진 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진 선배들부터는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공통 과목과 그리고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또는 전문 교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학교에서 편성을 하는데 기본 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학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기본 학점대로만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편성이나 운영의 범위의 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학점까지는 감해서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선 설명회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들이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가 과목 이수의 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든 학생들이 174학점 동일한 학점을 이수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불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낮은 학점으로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체 이수한 학점의 수까지도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전체 학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수 과목의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점의 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 모든 대학 공통적으로 이수 과목의 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하는 과목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학점 수가 낮은 경우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보통 이제 한 학기에 29학점 편성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간단하게 12학점만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4학점이 한 과목의 기본 학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 과목밖에 편성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3학점으로 편성을 하기 시작하면 네 과목으로나 편성을 하게
있기 때문에 29학점을 편성하다 보다 보면은 많으면은 세 과목, 적더라도 두 과목 정도 가깝게는 이수하는 과목의 수가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좋은 학교들의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공통교과는 범위를 그 학점의 범위를 좀 낮춰서 편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3학점 편성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학교다라는 것을 학교의 편제를 보면서 그 평가를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일반 선택이냐 지도 선택이냐 또는 융합 선택이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역시 3학점 편성 학교가 더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학년 때 이렇게 보통 문과 학생들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이과생들은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이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4학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으면 학생들이 이수를 많이 해야 세 과목 정도까지밖에 이수를 못 하게 돼요. 근데 3학점으로 편성을 해두면은 네 과목 또 많은 경우에는 5과목까지도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1학년에 이렇게 공통교과 그리고 2학년부터 주로 펼쳐지게 되는 일반 진로 선택에서의 그 학점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 평가를 보실 때 살펴보셔야 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 예술, 교양 필요한 교과가 아니라면은 2학점으로 편성된 학교가 더 유리할 것이고 이렇게 스포츠 문화, 스포츠과학 등등의 내용들도 2학점이 아니라 1학점으로 편성된 학교가 더 유리한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업하는 분위기네요 오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고 이렇게 수학과학 정보 쪽에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다라면은 현재는 문이과 학생들 중에서 학력이 보통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과 쪽으로 다 편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편중이 의학학 계열뿐만 아니라 이과 최상위권에도 여전히 그 편중이 많이 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등급 체계 내에서도 전교 1등이 1등급 전교 1등이 1점대 내신이 아닌 학교들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이과로 가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대입을 치를 때에도 이과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이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과 최상위권은 그 이과 최상위권보다 훨씬 더 덜 약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교 학점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이과 편중이 조금 더 계속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문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과목 이수까지도 이과는 매우 치열하게 과목 이수가 되고 있어요. 최상위권은. 그 온도를 강남 서초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전국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그 들여야 되는 시간의 상당수를 정시 대비하는데 수능 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들은 상당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었고 타당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선배들보다는 조금 더 과목 이수에 대한 도전적인 입장을 좀 바꿔가야 되는 게 강남 서초의 학생들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전문 교과에서도 이러한 치열한 전문 교과까지 또는 진로 선택까지의 과목 이수의 경쟁이 이과는 상당히 치열한데 문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고등학교에서의 편성에서 문과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는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문과 내에서도 우열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될 만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학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을 이제 문과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 이야기는 이과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과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일부
주문형 교육 강좌 이런 방법을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타 학교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이 서울에서는 공유 캠퍼스 그리고 전문교과 거점 학교 이 크게 두 가지 방향 그리고 서울형 온라인 학교 이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서울에서는 치러지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조금 명칭이 다르지만 연합형 교육과정이다, 공동교육과정이다 등의 명칭으로 타 시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사실은 어떤 지역보다도 일찍부터 잘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어쨌든 이 수요는 지방에서 훨씬 더 뜨겁게 수요가 있는 상태고 하지만은 현재 고교학점제가 조금 더 보완할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9월 말에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연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안 중에 한 가지가 타 시도의 공동교육과정 중에 온라인 학교를 개방을 하자라는 것이 그 새롭게 안으로 한 가지가 결정이 됐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강남의 서초행 학생들이 양재고에 가서 경쟁적으로 이수하는데 양재고에서 이수하려다 보니까 그 신청을 하고 떨어져서 이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양재에 가지 않고 동북고에 간다거나 문정고에 간다거나 또는 그 강북 쪽으로 가서 이수를 하는 학생들까지도 사실은 모습을 볼 정도로 그렇게 이수를 했었는데 이것이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가 개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기회가 완전히 폭이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예비고1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아마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이제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될 상당히 중요한 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캠퍼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거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학교로 추가 이수의 기회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의 추가 이수의 자유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 볼 만한 뉴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시는 이렇게 콜라 캠퍼스라고 해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해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유 캠퍼스, 자 강남, 서초, 송파, 강북까지 하면은 이렇게 경기고, 영동고, 청담고가 하나의 공유 캠퍼스 그리고 서울 상문 동덕이 하나로 개포 원남 경기가 하나로 동북자매 문현이 하나로 방산 오군고 가락고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 캠퍼스를 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분명히 이점이 있는 거죠. 192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보통 두 학기 정도는 이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희망한다라면은 한 과목보다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유 캠퍼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두 과목 정도는 더 추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수하는 경쟁 자체도 그다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위권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만하면은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경기, 영동, 청담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인근의 뭐 또 다른 학교들을 진학을 하는 경우보다 공유 캠퍼스를 가는 걸 통해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기고를 가기에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영동고에 가서 공유 캠퍼스 경기고에서 개설해 주는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 캠퍼스라는 방법이 그 공유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전에서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과목 이수의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특 모두 다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현재 그 학생부들을 보면은 과거의 선배들의 학생부를 보면은 가장 학생부 내용 중에 우수한 내용을 보면은 2학년의 진로 활동 그리고 학생들마다 개인별 세택이 가장 눈에 띄는 세택이었어. 그 학생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 학생의 학생부가 얼마나 우수한가 볼 때 그 내용 먼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들은 지금 개인별 세택은 유연화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교들이 지금 전부 다
보편화가 다 돼버린 상태고 현재의 고1 이하에서부터는 이 개인별 혜택은 또 없어져 버립니다. 예, 일반고에서는 개인별 혜택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그 파견 그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실습을 하는 이런 경우에만 개인별 혜택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혜택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일반고는.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도 이미 개인별 혜택이 변별이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학생부에서 가장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전문 교과에서 가장 심하게 차이가 나요. 예. 학교 바깥에서 이수한 전문 교과. 학교 안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문 교과들은 작성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뭐 작정하고 적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학생들의 학생부를 평가하다가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이 학생이 전문 교과를 이수했는가, 그리고 그 전문 교과의 과세특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의 학생부 내용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가장 큰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문 교과의 이수가 사실 상위권에게는 그냥 과목 이수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인 충실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짚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문교과 거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학교에서니까 어떤 교과목을 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학교들은 과학교과의 전문 교과 거점 학교인 거죠. 그리고 그 학교들은 양재고, 문정고, 잠신고, 동북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재고를 해서 이수를 했으니까 이 학생은 뭐 학생부에 양재고라고 적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양재고에서 이수했다는 걸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재고에서만 고집하면서 이수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뭐 거리도 오히려 문정고가 가깝다, 잠신이나 동북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교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구 내에 거점으로 이동하셔서 이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남 서초 송파 쪽에는 과학의 전문 교과가 좀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과목 이수를 추가로 할 수 있고, 제가 강조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거리의 제약 또는 시간의 제약 또는 경쟁의 제약 등에 의해서 이수를 못하게 될 수 있는데 타 시도 온라인 학교가 개방이 되면은 그 제약은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 이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기록상의 학생부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타 시도 온라인 학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 자, 계열별 과목 선택 로드맵을 지금 한 15개 계열 자체로 나누어서 로드맵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부모님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지난 설명의 자료 안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 뭐 상담실이나 학원 쪽에 요청하시면은 지난 설명의 자료 받으시면은 각각의 계열에 따라서 선택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학생에게 그 선택지에 우선이 되는 과목이고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학생의 배경이 있지 않는다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수를 권하지 않는 이런 과목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계열에 따라서 한 15가지 계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도 단위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나 책자가 배부가 되기도 했어요. 또는 온라인에 게시가 그 문서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 모든 시도 단위나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 비교하고 분석을 해가면서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에 이제 권해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대학에서는 핵심이나 권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실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의 면모를 봤을 때는 상당수가 이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 중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15개 학교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개포구부터 오늘은 상문고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뒤에까지도요. 예. 그 어머니 잘 들으시나요? 예, 예. 자, 개포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은 대부분 다 큰 이렇게 표 테이블을 보면은 윗단은 학교 지정 과목, 그리고 아랫단은 학생 선택 과목, 이렇게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 여기 보시는 가장 왼쪽 열에 학교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는 학교 지정 과목. 학교 지정 과목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공통 과목들을 1학년에 2학기 동안 원투 배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수능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수능의 범위가 되어지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해당하는 범위 과목들을 2-1부터 3-1까지 한 과목씩 차근차근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게 배정되어져 있는 것. 그 정도가 학교 지정 과목으로 되어져 있고,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학교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1 정도의 지금의 개포고는 독서와 작문 또는 뭐 확률과 통계가 3-1에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를 2-2에 지정되어져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범위를 2학년까지 끝내고 3학년부터는 더 수능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의도되어져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학교 지정의 과목은 공통 과목, 그리고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으로 차근히 이수할 수 있게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게 학기마다 차근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없죠. 다만 보았을 때 개포고를 보니까 기준학점과 운영학점, 기준학점인데 운영학점을 모두 다 기준학점 그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의 경우에는 한 학점씩, 체육, 음악, 미술에서는 체육에서는 체육교과군요. 체육교과에서는 한 학점씩 감해 가지고서 편성을 해 둔 부분이 눈에 띄고 모두 다 이렇게 학점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1학년 때 어쨌든 추가로 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개포고는 있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기준학점이 4학점으로 돼 있잖아요. 원투가 각각. 자, 그것을 1학년 때 4학점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은 사회나 과학을 어떤 것도 추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해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감에서 3학점으로 편성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학교의 경우는 3학점, 6학점으로 이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과목이 더 추가로 이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통사를 3-3으로 했다라면 사회를 하나 더 이수를 해야 되고, 통과를 3-3으로 편성했다라면 과학교과 중에서 하나를 더 이수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일부러 통사 통과는 감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 이과생들 2학년부터는 그냥 사회에 아예 이수를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통사 통과는 그대로 4학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학교들은 여전히 통사 통과를 그냥 감해서 편성을 해요. 3학점으로. 그리고 그 남는 학점을 가지고 1학년 때 뭐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나 또는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당연히 더 이수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통사나 통과해서 감해서 이수했다라면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3-2에 이수할 수 있게 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3-2에. 그래서 통사를 감해서 했어. 그럼 3-2에 사회교과를 하나 더 이수할 수 있게 배치를 해두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때 선택하는 사회교과의 과목을 아마도 수능 통사 대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심산이 아닌가,
라고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있는 학교는 그런 방식으로까지도 배려가 돼 있어요. 당연히 3-1까지만 수능에 수시에서 과목 선택 이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 1학년 때 감해진 것으로 이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학생에게는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부모님들께서 보셔서 학교의 이제 교육과정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어나 수학, 영어, 수능의 범위가 되어지는 2학년부터의 이 과목들도 4학점이 아니라 3학점으로 편성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한 학점씩 빼지면 이제 3학점이 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추가로 한 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개포고에서 학생 선택 과목. 자, 학생 선택 과목 지금 2학년 1학기의 선택과 2학년 2학기의 선택 과목이 확인이 됩니다. 자, 2학년 1학기의 선택 과목. 자,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자, 보다시피 개포고는 기준학점, 운영학점. 기준학점은 당연히 4학점으로 돼 있는데 운영은 실제로 모두 다 3학점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3학점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오른쪽에 있듯이 택사가 거의 가능하게 돼요. 예, 택사가. 이게 택 3이냐 또는 아주 심각한 택 2냐 이것만 보셔도 교육과정에 뭐 거의 반가량은 이제 평가가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사가 되기 위해서 운영학점 3학점으로 자 대부분 이게 그래서 3학점으로 그 택사가 안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3학점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그 선배들 세대에서 보면은 뭐 4학점씩 집중이수 같은 방식으로 아마 사회나 과학 과목들을 운영을 했었던 학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학교들은 이제 기존 선배들은 6학점으로 두 학기 동안 나눠서 사회나 과학을 이수했던 이런 경우들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2학년 1학기부터 한번 볼게요. 개포고의 경우에 보았더니 국어, 수학, 영어를 포함해서 사회나 과학까지 포함해서 택사를 하게 됩니다. 문과 뭐 상경계열 가는 학생이라고 해볼까요? 상경계열 가는 학생이니까 인공지능 수학을 해도 좋지만 이 내용보다는 아마도 영어 발표와 토론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국수형 중에서 이 영어 한 과목을 이수를 하고 사회를 아마 3가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은 그리고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 이 3과목을 이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경계열 학생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영어보다도 영어의 역량은 이미 다른 학교 지정되어져 있는 영어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세계사 역량을 뽐내겠다라고 하면은 세계사까지 이렇게 사회교과를 4개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과의 경우에 보면은 아마도 그 인공지능 수학을 이수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화생 이런 방식으로 3가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는 뭐 화생지, 물생지 이런 방법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선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려집니다. 자, 또는 인공지능 수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화생지 4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선택의 폭이 무리가 없는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포고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보았더니 정보와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서울대 문과를 수시로 또는 이제 문과로 지원할 때 또는 정시에도 해당이 되겠죠. 과목 이수를 보니까 서울대 문과를 지원할 때는 그 제2외국어나 한문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문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 프랑스어나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근데 아마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달할 정도로 정보 과목을 이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개포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을 보면은 중국어와 일본어 2가지의 제2외국어만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사실 지방으로 서울에서 좀 더 벗어날수록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또는 뭐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제2외국어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중국어, 일본어로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어문 계열을 진학한다라고 하면은 노어나 불어나 독어나 서어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나 또는 또 다른 제2외국어 또는 국어의 역량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제2외국어 뭐 지원할 노어, 서어, 불어, 독어를 기대감을 갖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것은 고교학점제로 전환되어져 있는 대입에서는 외고나 국제고가 어문 계열에서의 더 유리함이 커졌다라고 봐야 돼요.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비중이. 자, 그렇다면은 일반고에서 외고나 국제고는 저는 어문 계열에서의 대입 결과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최상위층보다 뭐 중상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학생들이 2등급까지 받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도 어문 계열에 상당히 관심이 높고 강남 인근에서 1등급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외고에서 2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위권에 어문 계열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야. 그러면은 일반고보다 외고나 국제고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 뭐 서울에서의 뭐 대원외고나 그 일부 명덕이나 대일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외고의 경쟁력 자체도 과거같이 높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본다면 특히나 경기권의 외고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경기권의 외고는 강남 문과보다도 사실 상위권은 훨씬 더 약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꽤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 이렇게 개포고에서 프랑스어가 개설이 돼 있는 것은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꿀 같은 그런 학교인 거죠. 이런 학교들이 거의 일반고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랑스어가 2학기 3학년 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 또는 거기에 내가 거점이나 공유 캠퍼스 등을 통해서 프랑스어나 제2외국어를 해당하는 언어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외고 국제고와 견주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는 과목 이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과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가 어떤 것이 편성되어 있느냐. 학생이 상경 계열을 희망하거나 사회과학대를 원하는데 강점은 국어 영어에 훨씬 더 강점이 있다. 뭐 상경이나 사회과학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뭐 2순위로 차선으로 어문 계열도 같이 준비를 해가는 거죠. 병행을 해가지고 2학년 때까지도 생활을 했는데 또는 1학년, 2학기 1학년도 생활을 했는데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어문 계열로 전환을 해보는 방법들도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국어, 일본어 외에 배정이 되어져 있는 제2외국어가 있는 학교는 상당히 그 희망하는 학생, 지망하는 학생에게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개포고 지금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을 지금 개포고 가지고서 계속 지금 개포고 사례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뒤에는 상당히 빠르게 특징만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그 2-2에도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또 역시 배정이 그대로 되어져 있고 2-2에도 역시 보았더니 2-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학과 영어 그리고 국수영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이과생들의 상위권들은 기하 이수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하 이수 그리고 과학에서 세 과목 선택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저는 그 워낙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당하는 각 분야에서의 학문도 진보가 크고 있고 또는 오히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보 과목이나 소프트웨어 사용할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이 각 학기마다 그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학생에게 유리한 그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내가 굳이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지원할 전공 분야 내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같이 학문이 발전하고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열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신의 트렌드에 해당하는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문과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과목들을 같이 병행 이수해가는 것들이 또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3학년으로 가볼게요. 자, 3학년의 1학기 과목 이수. 자, 3학년 과목 이수도 역시 이제 3학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았더니 우선은 이렇게 택삼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택삼이 되어져 있어서 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아마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자, 국어, 수학, 영어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한 과목을 아마 선택하겠죠. 이과생 같은 경우에 미적 투를 이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과학 두 개를 이수하게 될 텐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그 과학을 두 가지밖에 이수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 좀 아쉬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교육과정은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기준으로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현재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최신 것으로 전부 다 가져온 것이에요. 뭐 여기에서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치러졌거나 앞으로 남아 있는 각각의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짚고 있는 문제점들을 학교에 꼭 건의나 질문을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화생공 이런 전공에서는 물화생의 일반 진로 선택을 모두 다 이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생공 전공을 지원할 때는 화생공이라는 전공의 전공 세부 교과목들을 보면은 물화생이 모두 다 요구되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때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생물의 유전 세 가지를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밖에 이수를 못하게 되어지는 그 난처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부 전공에서는 진로 선택을 6개 해야 될 수 있겠죠. 6개. 과학의 진로 선택을 6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난 학기 2-2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하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택삼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개포고에서 이것은 조금 아쉬운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 기초 심화 프랑스어 뭐 심화 일본어 심화 중국어 자 그리고 교양 과목 그래서 저는 일본어나 중국어는 오히려 그 어문 계열에서의 컷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프랑스어나 독어나 노어나 서 이런 그 소수어가 제외국어가 훨씬 더 그 일반고 학생들이 진학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은 상당히 조금 경쟁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포고의 프로그램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개포고는 이제 공유 캠퍼스예요. 경기여고와 언남고와 함께하는 공유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이 과목들이 공유 캠퍼스에 또 개설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그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프랑스어를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프랑스어 문화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진학하는데 뭐 프랑스어를 상당히 뭐 4과목 정도를 이수한 상태에서 수시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어에 상당히 특화되어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뭐 국제경제나 데이터 과학, 과학과제 연구 등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나 과학의 전문교과 편성이 많지는 않은 공유 캠퍼스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만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은 이렇게 조금 굵은 글씨나 밑줄을 좀 그어둔 상태여서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면서 보면은 개포고가 저는 그 제 경험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학교였어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그 보시다시피 학생 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지원하는 것을 좀 기피하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강남 서초권 같은 경우에는 34% 2등급이 저는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전후에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뭐 그 현재 선배들의 9등급 체계 내에서 40% 4등급은 이미 붕괴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등급 23% 3등급도 붕괴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학교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강남 서초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우리 아이가 2등급을 받는 게 우선이야. 1등급보다도 실제로 현실적인 목표로 보면은 그러면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하겠죠. 상당히 절대적으로. 400명 있고 뭐 300명 후반대 있고 이런 학교들이 2등급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2등급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오히려 더 경쟁을 해볼 만한 학교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개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상위권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다 보니까 꽤 비교적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개포고에서 3등급 받는 거는 현재 기준에서 3등급 받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23% 3등급 받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면은 34 2등급은 꽤나 수월한 것이고 10% 1등급도 꽤 도전해 볼 만한 학교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주요하게 손꼽는 이런 학교들은 아마 1등급 경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엔 2등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근데 이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위층이 두텁지만은 않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일반 선택의 이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 진로 선택 부분에서는 아까 보았던 과학 선택이 한 과목이 있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학생부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 이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비교적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작성 지도의 부분에서는 꽤 학생들의 원하는 원고에 대한 수용이 전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포구에서 이제 학생부 작성하기에도 비교적 타 고등학교보다는 용이한 편이고 수능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게 보고 있고 현재 수시나 정시에서의 진학 경쟁력도 강남 전체에서의 이제 평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개포고 하나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자, 15개 걱정이 됩니다. 빠르게 이제 특징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경기고는 과중반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과중반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몇 페이지 넘기면 일반반이 나옵니다. 과중반하고 일반반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과중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중반 똑같이 공통교과, 공통과목, 그리고 수능 범위, 국수형 이렇게 주르륵 편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1에 학교 지정 과목으로 보니까 과중반은 물화생지를 모두 다 이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수하게 모두 다 이수하게 물화생지를. 그리고 2-2에 가서도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 네 가지를 모두 다 이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보 교과에서도 정보 인공지능 기초 2-1, 2에 이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과중반에서의 특징이고 선택 과목은 2-2의 선택 과목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 행성 우주가 이게 이제 3-1에 있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이 3-1에 있었고 2-2
2에 이제 과학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택 두 개를 하게 되어져 있네요. 전자기하, 양자,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에서 행성, 우주과학. 역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기도 화생공과 같은 전공을 지원하게 되면은 전자기하, 양자,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를 모두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3-1에는 미적투와 인공지능 수학. 여기서는 아마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좋은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투를 피해갈 수는 없어서 미적투를 전부 다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를 희망해도 미적투가 더 우선이니까 미적투를 해야 돼서 이 인공지능 수학이 실제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닌가. 수요는 있지만 이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중반은 이렇게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미적투 기하를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네, 미적투 기하를 이렇게 기하를 2-2에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학은 그렇게 이수하고 과학을 일반 선택 4개, 진로 선택 4개에 2개 선택 이렇게 되어져 있죠. 10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은. 자, 일반반을 볼게요. 자, 뭐 또 추가로 말한다라면은 정보와 인공지능 기총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중반은 2개를 더 정보에서 2개를 들은 거죠. 자, 일반반을 볼게요. 일반반은 역시 이렇게 공통 과목 되어 있고 수능 국수형 범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반에서 2-1부터 선택을 보았더니 여기서 택 5가 되어 있습니다. 택 5.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원하면 물화생지를 다 이수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가 화학 과목에 상당히 소양이 있다거나 전공에 요구가 된다면은 고급 화학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벌써 주어지는 거예요. 예. 과중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았죠. 정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또는 뭐 필요하면은 이산수학까지 수학의 강점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은 이산수학 이수를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구과학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구과학을 빼고 고급화학과 이산수학 이렇게 이수를 하면은 상당히 예쁘게 이수가 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는 독일어 이수가 조금 있는 좀 특색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개포에서 프랑스어 이야기했던 것 같이 경기에서는 독일어를 계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2-2를 봤더니 2-2에도 역시 택 5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하를 이수하고 과학에서 필요한 3가지 그리고 전문교과 고급 물리까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초가 필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인공지능 기초를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이런 분야면은 인공지능 기초를 하고 그 학생들은 또 그 과학 이수가 뭐 생명과학 쪽 과학 이수가 불필요하잖아요. 지구과학 쪽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빼고 수학을 더 많이 이수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경기고에서. 그래서 기하나 고급 대수하고 앞에 학기에서는 이산 수학도 하고 여기서 인공지능 기초도 하고 고급 물리하고 전자기하,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 정도만 이수를 하거나 그래서 해당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계열에서는 물화 정도의 이수면은 크게 무리 없게 보고 있죠.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일반반에서의 자유도가 그 과중반보다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과중반은 그냥 전통적으로 물화생지 8개를 다 하게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다가 보니까 학생의 선택지가 없어요. 당연히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의 이수의 수 또는 학점의 수는 일반반과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선택한 과목의 내용을 보면은 차이가 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고를 간다고 하면은 굳이 과중반을 가야 되는가? 과중반의 이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과중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뭐 스팀 RN이나 또는 이제 학교의 과학 실험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면은 과중반을 가야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경기의 일반반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것이 지금 경기고의 사례가 지금 서울 전역에 있는 과중고의 대부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의 과중고의 과중반은 지금 경기고 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 교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일반반에서도 수학과학의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자유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일반반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고에서는 이렇게 그냥 과중고의 과중반, 그러니까 일반반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다만 조금 모든 과중고가 그렇지는 않고 서울고의 경우는 오히려 약간 반대더라고요. 일반반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어서 오히려 서울은 근소하게 과중반이 더 유리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3-2에서도 보면은 역시 자, 미적투 이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과학 필요한 네 가지를 이수하면 되는 거죠.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학생들이라면은 인공지능 수학도 하고 데이터 과학도 하고 이렇게 더 이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더 많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경기고에서는 이렇게 수학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전공에도 상당히 잘 일반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 보신 것 같이 이산수학, 고급대수 이런 것들 정규교육 과정에서 다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교육 과정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중보다도 일반반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울권에서는 많은 학교는 아닌데 조금 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의학학 계열이죠. 의학학 계열에서의 지원자들 중에서 이 인문학과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조금 선호하기도 해요. 그것보다는 이제 현대사회학 유지거든요. 일반 선택에 있는 이 과목을 이수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 지방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긴 해요. 숙명여대 같은 숙대, 약대 이런 데에서도 이 현대사회학 유지를 권장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의 의학학 계열에서 이 현대사회학 유지 또는 인문학과 유지 또는 윤리 주제 탐구 그런 방식으로 전문 융합 선택 과목을 이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야 내에서의 어떤 직업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기간 때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의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많이 이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특히나 화학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이수하되 이렇게 사회 과목에서의 인문학과 유지, 현대사회와 유지, 그리고 유지 주제 탐구 이런 과목까지도 고려해야 될 수 있다. 저는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 3년의 과목 이수 로드맵을 짜는 경우에 그래도 이것을 훨씬 더 후순위로 두고 있어요. 그냥 수학이나 과학을 훨씬 더 많이 이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옵션이 있다, 선택 여지가 있다고 할 때는 이 과목들을 제한을 주고 있지만은 차라리 그래도 이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수학과 과학에서의 강점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 대입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현재는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또 한 가지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는 부분에서 있어서 3-2학기의 과목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과목은 이수할 수 없는 상태로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냐, 수시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실용통계 이런 과목이 절대적으로 혹시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또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이런 과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었다라고 하면은 3-2의 대여 배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3-2에 도대체 어떤 과목이 편성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는 것도 또 한 가지 시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고의 프로그램 특징, 이런 과학 중점의 특징이 있고요. 또 과학 중점의 부분의 이점을 경기고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울은 상당히 개방이 잘 돼서 있어서
개방형 실험실 오픈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오픈랩이라고 하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내에 실험실도 학생들이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과학중점 학교들의 실험실도 예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포고 학생인데 경기고의 실험실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과중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실험실을 근사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서 발전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건과 실험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중으로 전부 다 확대가 되어져 있어서 과중은 지금 현재 다 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부의 뭐 오픈랩이다 또는 개방형 실험실을 사용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대학에서는 꽤나 선호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실험을 직접 하기 위해서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내서 그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학생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충분하게 과거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험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은 됐고 교육과정도 그냥 대안의 다른 고등학교 충분히 좋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과학중점학교의 실험실만 내가 오픈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약을 해서. 예. 그래서 실험실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뭐 부모님들께서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공식적인 실험실 환경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기록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경기고나 잠신고나 이런 과중 학교들의 오픈랩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고 프로그램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학지도 뭐 하시는 부분 이렇게 그 제2외국어 중에서 독일어 관련해서 이렇게 그 매 학기마다 편성되고 있는 것과 이제 또 개포고의 프랑스어 같이 경기고에서의 이제 또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있죠. 경기고. 그리고 교육 과정은 뭐 그 강남에서 꽤 좋은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과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학생부 작성 부분에서도 비교적 도움을 잘 받고 선생님들하고 비교적 긴밀하게 소통이 돼 보일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능 대비하는 부분들도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준비할 수 있고 정시 경쟁력은 어쨌든 개인 경쟁력에 따라서 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능이 문제가 될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수시의 경쟁력은 이렇게 과중의 배경을 이용해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강남 내에서 이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여고로 넘어갈게요. 자, 경기여고는 이렇게 국어는 한 학점을 이제 감해서 또 그리고 2학기의 공통 영어도 한 학점을 감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수능에 과목들을 편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학생 2학년부터 있는 학생 선택 과목. 자, 이렇게 택 5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칸막이를 해서 국수형 중에서 택2를 하고 사회과학에서 택 3을 하고 기술과정 정보 제휴외국어 예술 중에서 택2를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보다 전부 다 중에 전체 중에서 택 5, 택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훨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점도 조금 더 그 편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학교들은 좀 칸막이가 펜스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기하도 더 이수할 수 있고 과학도 네 가지도 다 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데이터 과학 이런 것도 더 이수할 수 있어서 그 이과 어떤 분야로 진학하더라도 문제 없고 문과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국어, 영어 또는 사회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 이제 볼 때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인문대 쪽으로 어문 계열뿐만 아니라 인문대 쪽을 희망을 해서 국어, 영어를 많이 이수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를 많이 이수하고 싶은데 국수영을 묶어서 택일로 돼 있으면은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있죠. 이제 그 점에서 보더라도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제탐구 독서와 세계문화와 영어 두 가지를 다 이수하고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이제 유리한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고는 특색이 이렇게 스페인어 편성이 되어져 있는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미 지금 제2외국어 특징인 학교가 다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특징이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개포랑 경기여고는 공유 캠퍼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더 추가로 프랑스어 같은 거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경기여고는 거점으로 해서 스페인어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도 거점을 통해서 있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도 독일어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세계 학교가 꽤 주목할 만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2학년 선택 과목부터 보면은 또 이렇게 택6으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죠. 말씀드린 대로 펜스를 쳐서 택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전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편성표인데 학생들이 나중에 선택할 때는 실제로는 펜스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것 그대로 전체 중에 6개 선택하면 너무 좋은데 이 중간중간에 장벽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기여고는 이렇게 사회도 충분히 과학도 그리고 이렇게 정보 관련 쪽도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에서도 선택지가 있어서 국어, 영어도 두 과목씩이나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공에 크게 무리 없고 준수한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택6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점에서 상당히 원하는 방식의 이수가 가능하죠. 경기고의 일반 반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고의 일반 반에서는 사실은 그 전문 교과를 과학을 할 수 있었잖아요. 또는 수학 전문 교과를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제외하면은 얼마든지 과학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그 차이 큰 차이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여고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자유롭게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개포고 언남고 공유 캠퍼스로 되어 있고 스페인어 거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학교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지 않죠. 꽤 비교적 많은 학교입니다. 372명. 현재 1학년 학생들 5월 기준에서 학생들이 있고요. 교육 과정도 괜찮죠. 일반 선택, 지도 선택 아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폭넓게 되어져 있고 학생부 지도에 있어서 아주 잘하느냐 어, 그 빼어나게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큰 무리 없이 준수하게 학생부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대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단대부고 역시 그 교육과정 공통 과목 그리고 수능 범위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사회 과학 분야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 교양 과목의 인간과 철학, 생태와 환경 이런 것이 강제로 전부 다 학교 지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의 편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2학년 선택부터 보면은 2학년 선택에서 이렇게 택 5로 되어 있는 거.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좀 좋지 않은 교육 과정을 봤었는데 교육 과정이
업데이트가 좀 됐어요. 상당히 예전보다는 우려를 대부분 다 떨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문제는 보통 이제 과학 과목을 몇 과목 이수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이과생들이 과학을 4가지 이렇게 이수할 수 있어야 경쟁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는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되어져 있고 사회 과목도 이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수학까지 포함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점들도 비교적 괜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역시 마찬가지로 택 5로 되어져 있고요. 3학년 1학기 과목에서도 이렇게 택 4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미적분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이 중에서는 이제 택 3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단대부고도 역시 스페인어가 이렇게 제외국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대부고에서의 수시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뭐 특징적이다라고 하면은 공부방을 뭐 연중 상시로 운영한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외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지 않고요. 학생부 작성 지도는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매우 좋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봐요. 예. 예. 뭐 일부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나 학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학생부 작성에 대해서 도움을 긴밀하게 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예. 그 뭐 작성이 절대 될 수 없는 학교이냐? 그렇진 않아요. 뭐 부모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잘 된 선배들의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빈도가 워낙 좀 다른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고가 마련되고 학교와 소통을 해서 기록이 될 수 있게 그 여러 가지 소통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물이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대부고 이런 점에서는 타 인근의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학생부 작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덕수고. 자, 그 어떤 학교인지 아직 이제 모르실 때 옮겼어요. 덕수상고가 덕수고로 일반고로 바뀐 다음에 학교도 이전을 최근에 2년 전인가 했습니다. 송파에 있는 학교인데요. 당연히 그 학교의 그 교육과정은 보시다시피 큰 문제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하 선택과 사회과학까지 해가지고서 3가지 4가지 선택하는 거. 자, 정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같은 방식으로 2학기가 역시 운영이 되고 있고 3-1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덕수고에 이제 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사회 프로그램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뭐 좋은 학교일 수 있겠죠. 수능 대비를 하기에는 이제 학교의 도움을 받기에는 사실은 마땅하지 않고 내신의 경향성도 수능하고 사실은 거리가 매우 좀 높지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는 수시로 진학을 잘해야 돼. 그리고 비교적 근거리였으면 원한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학교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학교를 주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 교과 성적을 받아서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또 주목할 수 있는 학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덕여고도 이제 서초고 지역으로 본다라면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의 소개하고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등은 꽤 그 무난한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내실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목상으로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지 실제 그 내용적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역시 보면은 이제 학교 지정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독특하죠. 이렇게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를 굳이 이렇게 5학점으로 이렇게
증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 학생 선택 부분에서 보면은 자, 이 문제죠. 이렇게 사회와 과학에서 단 두 과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과학을 단 두 과목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물질을 일반 선택으로 2-1에 선택을 해야 되고 2-2에 가서 역시 화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2학년은 일반 선택 네 가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에 가서 선택을 그때 세 과목 하는 거예요. 과학을 진로 선택 중에서 세 과목.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 생물의 준 행성 우주과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없는 3-2에 있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전자계와 양자, 지구 시스템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예. 자, 이렇게 운영학점을 4학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편성 자체가 되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안 되고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학년 때 보면은 수학에서 한 가지 선택으로 필수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필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사회과학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국어 영어도 사실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문대를 가기 위해서도 국어 영어 선택을 사실은 2-1, 3-1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서도 어떤 전공을 보더라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사회과학 대학을 가려고 하더라도 사회 과목을 다른 학교들 보면은 많이 하면은 한 학기에 4개, 많이면 5개도 할 수 있었던 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학기당 2과목씩밖에 할 수 없으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예, 여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덕여고. 자, 학교의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은 뭐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내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성적을 잘 받기에는 어쨌든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겠죠. 그리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풀 자체도 조금 더 수월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덕여고는 어쨌든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뭐 실제로 학교가 내년부터는 다른 교육과정 또는 뭐 내년 입학생의 2학년부터는 다른 교육과정을 사실은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했는데 마침 때마침 또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런 정보가 없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진학을 못하고 우리 아이만 그 내용들을 정보를 파악해서 진학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여건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진학 전까지 따져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시나 정시에서의 진학한 어떤 선배들의 결과를 보더라도 서초구 내에서의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학생부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아쉬움이 좀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동북고. 동북고는 이제 소재지는 사실은 강동이에요. 제가 강동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학교를 다뤘는데 송파구를 진학할 것이냐 고민하다 보면은 동북까지는 이제 거리상 충분히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려하기에 좋은 학교, 송파에서 특징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고는 좀 같이 포함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다뤄지고 있고 이제 수능의 범위가 되어져 있는 과목들 이제 국어 학교 선생님이 국어 입김이 세신 건지 문학 화법과 언어는 5학점으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어요. 자, 자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선택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국수형과 사회과학에서 5과목씩 선택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선택지가 조금 꽤 있는 그런 모습들을 2학년 2학기 동안 보여주고 있고요. 자, 3학년 1학기에는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에서 택 4개를 하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과학을 3개를 하고 수학을 하나를 아마 하는
이과생들은 아마 이제 그런 방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북고는 거점 학교죠. 거점 학교. 과학 전문 교과 거점 학교로서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유리한 점이 있고 2-2학기와 3-1학기 두 학기 동안에 이수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수가 보통 없는 상태거든요. 많은 거점이 3학년 때는 그 대상으로 안 하고 있는데 동북은 이제 3학년 대상으로도 거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거점은 동북에 진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점은 서울시 어떤 학생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점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좀 선택의 여지가 학생 수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추가로 반을 개설할 수 있으면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전문교과 반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양재고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공유 캠퍼스로 덕수고와 동북고, 자밀고 세 개 고등학교가 공유 캠퍼스로 되어져 있어서 이 공유 캠퍼스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또 실험실 여건들도 좀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북고의 경우에는 학교의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교육 과정도 무난하고 학생부 작성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학생부 작성되게 하는데 소통이 어려운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비한다라면은 뚜렷하게 학생부 작성 지도가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그 송파 지역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들이 수능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학교라고 대표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나 정시 모두 다 송파 전 지역의 평균보다는 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게 이제 동북고의 상황입니다. 동북은 이제 강동구 소재지만은 송파의 학생 고등학교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문정고. 자, 역시 이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국수영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사회과학, 국수영 사과를 포함해서 택사가 되어져 있는 거네요. 택사가. 네. 역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과목에서 하나 또는 국어 영어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하면 사회에서 두 개 또는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또는 과학에서는 세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아쉽죠. 예. 이렇게 그 택5로 국수형까지 묶였을 때 택5로 되어져 있는 학교들보다 조금 아쉽죠. 2학년 2학기도 역시 택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택사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사인데 공유 캠퍼스를 이용한다거나 거점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추가로 기회가 주어지는 온라인 학교 이런 것을 이용한다라면은 택사까지는 택사의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과목 이수에서 절대적으로 분류해서 진학에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평가는 받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이제 동덕여고 같은 케이스, 교육 과정이 조금 상당히 좀 어렵죠.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학교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때 국수영 포함해서 사회과학에서 여기서 택사함 되어져 있는 것들은 좀 아쉽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과학을 많이 해도 5개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적게 하면 4개 정도 하게 될 수 있는. 문과 학생들도 사회 과목의 이수가 또는 국어 영어의 이수가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문정고는 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거점 학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학 실험 과목들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 두 학기 동안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정고에 가서 강남 학생인데 뭐 정교권이고 메이저 의대 가려고 해서 양재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문정고 신청해서 문정에서 이수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특징적인 부분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문정고도 이제 200명 중반대 학생의 그 재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교육 과정이 좀 아쉽죠. 진로 선택에서는 융합 전문교과 이수까지 조금 아쉽고 학생부 작성은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수능과의 유사성이나 연계는 조금 약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현고 그 문정고 인근에 있는 학교인데요. 자, 역시 학교 지정은 패스하고 학생 선택으로 가면은 그 문정고와 유사하게 국수영과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특사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특사가 정보나 제2외국어 한문까지 포함한 특사여서 그 선택이 좀 낮고 그런 것은 이제 운영학점을 다 사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2-2에도 역시 특사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어서 국수영 사과 제2외국어 기술 과정 정보 한문 이런 부분까지 중에서 특사를 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현고 3-1에도 역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현고에서 이제 특징적인 프로그램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는 문현 아카데미나 MAP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예. 학생 수가 적은데 그 교육 과정에 분명히 이때까지 앞서서 보신 고등학교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그 상대적으로 여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교육 과정도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그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반포고 이야기 해볼게요. 그 과학 중점학교 반포고 자 공통 과목과 그리고 그 수능 지정 과목들 수능 범위의 과목들 자 학교 지정 과목까지 보고 자 역시 반포고도 과중반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과중반을 이야기하고 일반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중반 역시 여기서 물화생지에서 아마 하나를 선택하게 네 가지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기하를 하게 될 것 같. 여기 실용 통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이렇게 기하를 포함해서 과학 세 가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진로 선택 세 가지를. 그리고 3-1에 가서는 택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적투, 확통 두 가지 다 하면은 택2 이과생들 그래서 과학에서 세 가지 하고 고급 생명과학이나 또는 융합과학 탐구 해서 네 가지 그리고 수학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면은 아마 차선의 선택들, 대안의 선택들 찾아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반포고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고급 생명과학이 그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 자, 근데 학교 내에서의 전문 교과를 학교 내에서 이수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5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네, 학교 밖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은 5등급 평가는 없이 A, B, C, D, E로만 평가를 받아요. 제 예상으로는 전국적으로 탑 티어의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그 5등급 평가 받는 전문 교과를 달을 찍겠죠. 아마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의 가장 강점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반포고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이런 이제 고급 생명과학 같은 과목이 상당히 유리하게 또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선택지가 과목 과중반으로서 선택지가 좀 많이 있죠. 자, 일반반의 그 공통 과목과 수능 범위 과목 등 학교 지정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2학년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택 5로 되어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반 과중반하고 차이가 없죠. 자, 그리고 2-2에서도 여기서 또 택 5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택 5로 되어 있는 게 여기서 택 5 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과중반에서는 여기가
기아 포함해서 텍사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자, 그것은 2-2에 이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중반은. 그래서 과중반에 나는 어차피 인공지능 기초를 들어야 되는 학생이라면은 과중반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반반은 그 인공지능 기초가 필수로 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여기서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더 여유가 생겨버린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일반반에서도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반포고에서 그 과중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과중반과 똑같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하 선택하고 과학 포함해서 하고 인공지능 기초 하면 또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포고에서의 과중반과 일반반은 지금 이 인공지능 기초 이 문제가 선택하느냐 지정되어져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고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반을 하는 게 내가 옵션을 가지고서 그 결정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학에 뭐 자기소개서가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환경 평가를 해가지고서 고교 프로파일이 학교에 대학에 전달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이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고 내가 과중반에 다녔다라는 걸 굳이 보일 필요도 없고 과중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과목 이수하면 전부 다 그 안에서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과중반이라고 그 보여줘야 될 이유도 특별히 없고 그런 걸 보면은 반포고도 그냥 당연히 과중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반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3학년 1학기 텍칠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차피 동일하고요. 그래서 2-2에 인공지능 기초가 지정이냐 선택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은 상당히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실 만한 학교의 프로그램과 행사들 좀 참고하실 만하고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다소 많이 쏠리게 되면은 1등급 받기가 과거에 여의치 않았던 그런 특징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등급 1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의 문제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 과정도 무난하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이제 무난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진하게 크게 문제 없는 뭐 그런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파의 또 다른 과학 중점 학교 방산고. 자, 방산고 수시의 수시의 진학 결과가 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이렇게 과중이 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내실이 있다 보니까 수시에서의 진학 결과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송파로 그 이전을 해서 송파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 선택지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1은 국수형 사과를 포함해서 텍사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보나 제2외국어에서 태길 역시 2-2도 국수형 사과를 포함해서 텍사로 되어져 있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3-1은 국수형 사과를 포함해서 정보 제2외국어까지 포함해서 택5로 되어져 있어서 역시 그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진학하는 것에서의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과학중점학교로 학교에서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요. 또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유 캠퍼스가 1-1부터 3-1까지 5학기 동안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2-2, 3- 그 경기, 영동, 성청담 이런 데는 2-2, 3-1 이렇게 2학기만 보통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일부러 같은 시간에 수업을 일부러 편성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과목씩밖에 수강을 못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방산고에서 지금 오금고랑 가락이랑 하고 있는 방식의
공유 캠퍼스는 어쨌든 5학기 동안에 그 5학기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 우리 아이랑 적합하게만 과목들이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5과목이나 이수를 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상고에서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점들은 분명히 이점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과 여건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 과정도 비교적 큰 무리 없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점점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다만 수능에 대한 그 학교에서의 진학 지도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축적은 되어져 있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파 내에서는 수시나 정시에서의 진학 결과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보이고 학생의 특징에 따라서 학생이 내신이 어떤 정도의 내신에 적응할 수 있는가, 방상고의 내신에 더 적합한지, 학생들의 내신상의 특징도 있잖아요. 그 차라리 까다롭게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나은 학생, 이제 뭐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감점을 항상 당하는 거죠. 실수가 좀 있다거나 그런 학생이면은 당연히 시험이 까다로운 학교들을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학생은 좀 평이하다라고 하면은 완벽을 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득점을 해낼 수 있는데 까다로운 문제가 없는 게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방상고가 상당히 좋은 교육 환경이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도 실제는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학교의 내신 특징이나 또는 학생의 희망하는 전공 분야라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산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그런 학생들에게 의외의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는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배명고. 자, 배명고는 상당 부분 학교가 약간 이제 그 정시에 조금 타겟이 맞춰져 있는 학교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 학교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 무리는 없는데 정시 쪽에 조금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인상을 여러 지점에서 받게 됩니다. 그 학교 지정 과목 등 뭐 크게 차이 없이 되어져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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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1학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택3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사회과학에서 택3으로 되어 있는 것 조금 아쉽고, 기술과정 포함해서. 그리고 2-2에도 여기서도 이제 국수형 포함해서 사회과학까지 택3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일반 선택 가지고 2학년 2학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1에 가서는 이제 6과목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수학을 미적 투를 하고 필요한 것을 한 다음에 과학을 진로 선택 4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진학을 하는데 뭐 핵심이다, 권장이다 이런 부분은 문제는 다 피해가요.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이제 마치 투를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다 이수하는 방식으로 좀 의도를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어쨌든 더 많은 과학 과목의 이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는 않아서 그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은 그 배명고에서의 그런 과목 이수가 진학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는 하죠. 분명히 과목 이수의 항목만 보면은 다른 합격자에 비해서 절대 우수하지 못합니다. 합격자들 중에서 과목 이수가 하위권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배명고에서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 아쉬움이 있는 그냥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명고의 교육 프로그램 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수는 이제 200명 중반대, 중초반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교육 과정이 조금 아쉽죠.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있고, 학생부 작성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학교 선생님들께서 소통이 긴밀하게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수능에 꽤 학교에서 수능에다가 조금 초점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서 전반적인 학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점이 강하지 않나. 수시나 정시에서의 진학 결과는 송파구 전체에서의 이제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예. 거의 끝이 다 다르네요. 보성고, 보인고, 상문고 하면 이제 끝입니다. 네. 자, 보성고. 자, 학교 지정 과목 큰 무리 없이 되어져 있고요. 학교 선택 그 학생 선택 과목으로 보면은 국수형에서 택일 그리고 사회과학 기술과정정보에서 택3. 자, 이 부분에서 합쳐서 택사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점에서의 약간의 아쉬움 있고 그것이 2학년 2학기에도 그대로 국수형에서 택일, 과학에서 사회과학, 기술과정 정보에서 택3. 자, 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컴퓨터 정보 계열에 가는 학생들도 과학 2개 하고 데이터 과학이나 로봇 공학 3개 하고 여기서도 소프트웨어 생활하고 과학 2개 하면 되거든요. 물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은 다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과목도 이제 국수형에서 2과목 선택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3과목 선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합격자의 그 경쟁이 치열한 위치에서 보면은 합격을 이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과목의 이수는 평균보다 좀 못 미친다라고 봐야죠. 예. 배명 그 보성에서 가장 나이스하게 과목 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격자들 사이에서 과목 이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다. 평균보다는 분명히 아래입니다. 예. 분명히 아래인데 많이까지 밀려갈지 그렇게까지는 많이 밀려가지 않을지는 그 약간은 미지수인데 그거는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그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과목 이수는 분명히 상위 합격자들 중에서 상위 70%, 75% 정도 그 정도 위치가 될 만한 이제 보성고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설이 되어져 있고요. 학교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보성고는 이렇게 그 발명반, 아주 전통이 있죠. 권위 있고, 뭐 전국적으로 또는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이제 이렇게 그 과학 발명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던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의 존재나 학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진학을 하는 관심이 있을 정도로 발명반이 매우 그 명성이 있었고 이렇게 메이커나 스팀 AI 선도 학교로서도 학교가 지정되어져서 운영이 이제 모범적으로 잘 됐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의 도움을 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발명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요. 학생 수는 300명, 적지는 않죠. 그리고 과목 편성이 약간 아쉽죠. 배명고보다는 이제 훨씬 낫지만은 조금 우수하다라고 볼 정도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큰 무리가 있지는 않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부 작성 지도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수시나 정시의 진학 경쟁력은 송파구로 보면 전부 다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의 그 학교입니다. 자, 보인고 송파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원탑 이제 학교죠. 교육 과정이나 학교의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 면학 분위기나 진학 결과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뚜렷한 원탑의 학교 보인고. 자, 교육과정 편성 보면 이렇게 사회, 과학, 제2외국어에서 택 5를 2학년 1학기 때 하게 돼 있고 제2학년 2학기 때도 사회, 과학, 제2외국어에서 택 5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도 과학을 조금 더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질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도 여기에서 이제 택사로 돼 있다 보니까 수학 부분에서도 이산 수학
고급 대수 전문 수학도 필요하면은 수학에서 더 많이 나아가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거의 세화고보다도 더 강하게 과목 이수를 수학에서 할 수도 있죠. 세화고의 최소 준하게. 그리고 여기 과학에서도 택삼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내가 필요한 두 가지와 전문 교과를 더 할 수도 있게. 그래서 과학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이수에서의 유리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학교에서 과목이 이렇게 해서 그 편성이 되어져 있는 이수 과목 그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강점이 뚜렷하게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술제 그리고 3분 스피치 이런 것들 좀 주목할 만하고 선배들하고 3학년 선배들하고 1학년 학생 때 간의 멘토링 이런 것들이 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침에 이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스터디 플랜을 작성하게 해서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습 태도나 학습 스스로 자기 학습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계기로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조금 발전을 해서 자기주도적인 이제 학습과 관리가 잘 되게 상당히 된 학생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학생 수 400명이 넘죠. 400명이 넘는 학교 그리고 교육과정도 상당히 좋게 되어져 있고 융합 선택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편성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작성 지도도 잘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소통해 주시고 작성하는 원고도 오히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도 더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본인 나름대로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힌트 같은 것들도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진학을 위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 그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이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시나 정시 경쟁력 모두 다 송파구 전체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문고 마지막 이제 서초의 상문고. 자, 학교 지정 과목 등 동일하게 보실 수 있고요. 학교 지정 과목 등 보실 때 1학년 때 이렇게 정보나 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이 1학년 때 이미 포함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공통 과목들을 학점을 가매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만 설명하고 다 스킵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몇 개 학교들이. 그래서 정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과목들을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학점을 가매해서 1학년 때 끝내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 점들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고 그런 것이 있을 때 2학년에 과목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주어지는 거죠. 자, 사회과학에서 세 과목 역시 그리고 2학년 2학기에서도 사회과학에서 세 과목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 지정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3-1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에서 택2 그리고 과학에서 택2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택2가 3-2에서의 마지막 택2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이거 합쳐서 그냥 택4로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택2로 되어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아마도 두 과목 미적 2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이수하고 과학에서 과학 두 과목을 이수하게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학교의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수시 진학 지도를 열심히 해오던 학교고 학생부 작성도 매우 열심히 해주고 서울 내에서 뭐 동아리가 거의 제일 많을 정도로 수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던 학교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어서 학생부 작성 지도 이런 거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계세요. 프로그램들도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인문 아카데미, 과학 아카데미, 수학 창의 캠프, AI 로봇 아카데미, 메이커 아카데미, 뭐 영어 디베이트 이런 것들 그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립니다. 학생 수 이제 400명 학생들 보여주고 있고
교육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있고 학생부 작성은 비교적 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그 수시나 정시의 진학 경쟁력은 여기서는 이제 평균 둘 다 평균으로 했는데 평균과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세 가지로만 보아서 그렇지 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 평균보다는 조금씩 다 높이 있는 진학 그 수시나 진학 정시 모두 다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준비한 거는 15개 학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2주 후가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15개 학교, 12개 학교 또 그때 찾아뵙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남아 계신 분들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